자, 이제 중개보수로 한번, 중개보수로 한번 오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중개보수가 내용 하나, 자, 내용 하나하고 계산 문제 하나. 아마 올해는 이제 제대로, 우리 시험 문제, 아마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상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그 내용도 이제 요율, 그리고 사무소하고 주택의 소재지가 다르다. 주택이냐, 사무소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프리미엄에 있었던 분양권 전매, 계약금, 중도금 받고, 피 받고, 팔았다. 다 합칠 거냐,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총 분양대금 하면서 봤었던 거, 동의 3번. 그리고, 교환에서 높은, 이런 것들은 꼭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문제, 중개보수 내용 문제 하나 나올 건데,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항상 근데 우리 이제 요약 정리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 그거 뭐 몇 줄도 안 됩니다. 그거 한눈에 보고 이게 감이 오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문제 찾으면서 보이나, 정말 길목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거기 가면 꼭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나왔네요. 중개보수. 자, 먼저 주택의 소재지, 우리가 전국물건 중개할 거니까 서울 아니면 경기도, 대전, 저기 충청도, 입니다. 우리 강원도라고 했을 때 원주 아니요, 원주. 입니다. 그 앞에 뭐요? 강원도, 원주, 시도니까. 입니다. 넓은 광역. 입니다. 자, 주택은 서울, 사무소는 원주. 여기는 분사무소도 그래, 분사무소. 입니다. 항상 뭐 따라가? 사무소. 물건 따라가면 이제 쓰러져. 입니다. 막 서울, 경기, 인천 17개 시도. 난리가 날 겁니다. 도만 해도 8도요. 8도라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법은 복잡한 거 딱질색이요. 중개보수 요율표는 하나만 걸려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무당집 된다고 했습니다. 액자를 17개를 사갖고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 걸어야 됩니다. 아주 벽이 그냥 볼만할 거예요. 온 방에도 다 못 박아갖고 원상복귀 할 때 우리 임대인 쪽에서는 그거 세고 있을 겁니다. 아주 벽을 갈아야 되겠네, 이럴 겁니다. 다르면은 그때는 어디라고요? 부동산, 주택일까요? 아니면 사무소일까요? 사무소입니다. 꼭 물건 따라갈 것 같습니다. 물건 따라갔으면 거리신고야. 입니다. 여기는 중개 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어디라고요?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서울, 물건은 원주, 또 주택은 저기 대전. 그럼 쓰러질 건데 어디라고요? 사무소. 하다 무조건 사무소라는 겁니다. 기준 딱 하나밖에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율. 뭐 요율은 정말 안 물어볼 수 없을 겁니다. 계산해 봐야지. 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하다 주택은 치사한 보수, 금액에 따라서 요율 한도에, 금액에 따라서 요율 한도에. 지금 아주 더 구척이 돼갖고, 자, 29, 12, 15. 이런 식으로. 근데 요율 줄 거니까 절대 암기하지 말어. 건필 006, 566이나 암기해. 입니다. 그건 바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매매,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임대차 넘으면 안 됩니다. 매매 교환은 얼마라고? 최도가 0.9입니다. 퍼센트 내에서 협의가 아니라 몰상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진 요율입니다. 5천만 원 미만에 0.6, 한도에 25. 그거 암기하지 말라니까. 입니다. 시도에 조례. 하자 조례로 가면 더럽게 치사해. 입니다. 이제 0.9도 없네. 최대가 0.7이네. 15억 이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자꾸 줄이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등. 그 매매교환 빼놓고 전세, 지상권, 저당권 여기 다 들어가. 등에는 얼마라고요? 0.8. 3살잖아. 집수절도 없잖아. 그럼 불쌍하잖아. 입니다. 불쌍은 어디 있다고요?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동리 3번하고 임대차에 있어. 입니다. 불쌍 이미 보갔지. 4월 초파일. 입니다. 시도에 뭐라고요? 조례. 한 단계 낮네. 아까 5천만 원 미만 0.6인데 여기 0.5요. 한 대금 맨날 20만 원이요. 그놈만 맨날 내요. 입니다. 0.5곱 하는 놈. 입니다. 70곱 하는 놈.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 자, 주택 외면은 상가,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입니다. 공장 땅. 이런 놈들 뭐라고요? 0.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대차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0. 임대차까지도 다 들어간다. 0.9. 그리고
구체적인 게 있다 없다? 없다.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0.9만 때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는 최대 이렇게 늘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협의로. 이런 거 없다니까 조례에 됩니다. 0.9에서 협의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복수 용도 계산해봐라 할 때도 저것도 이제 심하게 내면 문제집에 나옵니다. 저거 초과하게 이상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0평은 주택이게 주택 외계입니다. 헷갈리지 게입니다. 그래서 2분의 뭐라고요? 이상입니다. 초가 언이라는 겁니다. 휴업했니? 이럴 겁니다. 2 이상이니까 50평 같아도 주택 한쪽으로 몰자는 겁니다. 하다 두 번 없다. 그래서 상가 사무실 상가 40평 주택 60평 다 주택이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된대요. 뭐라고요? 미만. 이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 상가 사무실 60평, 주택 40평. 자, 그럼 뭐가 된다고요? 주택 외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주택이 섞어졌다. 주상복합 건축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복수 용도가 다양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양권 안 난 지가 좀 오래됐다. 우리 문제집에도 분양권, 계산금액, 오늘은 안 풀어보긴 할 건데, 예번에는 좀 내봤었다는 겁니다. 먼저, 분양권 전매면은 잔금까지 안 받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파는 것을 전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 받았지, 프리미엄 좀 얼마, 이렇게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우리 원주 같은 지역은 계약금만 내면 전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피조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이 아니라 거래 당시. 그래서 이제 3억인데 3억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 3천, 중도금 5천, 프리미엄 2천. 자, 그러면 요놈만 보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 그입니다. 8천 말고 자선 사업하니 그입니다. 괜히 3억 2천 겨얻어서 가시겠네 그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총 분양대금 말고 거래 당시 금액에다가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금액이 적잖아 그입니다. 피도 받았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저 포함 집어넣으기입니다. 자, 숫자 주고 계산해 볼래?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이 내봤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리 3번 주택임대차에도 나온다 그입니다. 매도하고 임대차 그입니다. 매도하고 전세 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점유 개정.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유를 뭐 한다고요? 개정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유권에서 처음에 이제 소유권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전세사로 전세 임차권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소유권이었다가 그리고 뭘로 바뀐다고요? 임대차입니다. 매도하고 그 집에서 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직도 저 사람은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사나 봤더니 이제 월세 산대, 전세 산대. 이런 게 바로 이제 매도하고 임대차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동일한 중개대상물, 그러니까 물건 A인데 502호인데 그 물건을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 여기서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도 값을, 임대차 계약도 그 값을. 근데 물건 갖고 매매하면서 임대차 있는데 갑자기 을병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3번 아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도 값을, 임대차 계약도 그 값을 이래야 여기에 해당되지. 딴 사람이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조요. 잘 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등 그리고 동일한 기회. 동일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막 2번만 나오고 매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 동일, 당사자가 동일, 기회가 동일입니다. 3번. 문장이 좀 길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줄도 안 돼갖고 그냥 매매 이러고 있으면 뭐 빠졌는지 봐봐봐. 입니다. 뭐가 허전하네 그러면 바보라고. 아마 장난질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뭐만이라고요? 매매만. 안 그러면 뭐 한다고요? 매매할 거요. 정말 불쌍하잖아. 오직하면 팔고 지집에서 다시 전세 사냐. 아마 월세 살지도 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 3억인데 전세 2억입니다. 월세면 1억에다가 월세 50만 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니까 뭐만요? 두 개 다 받으면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0.4 때리고 여기다 0.3 때리고 때려봐 교도소 갈 거야. 입니다. 아주 판사님이 망치 때릴 거야. 이러셔야 됩니다. 매매 하나만 계산해라. 이제 계산 문제는 다 내봤다는 겁니다. 매매 이제 내봤고 매매 전세 다 합쳐야 되는 것도 내봤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비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실비. 실제 비용입니다. 대장, 정기상 증명서, 토지이용 확인서 뗐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확인, 누구 집을 확인했겠니? 입니다. 누구 집이라고요? 이전. 그러니까 이제 임자만, 쌍방 아니야. 그리고 무슨 매수인집을 봤다고 실비 주세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설명이나 해라. 입니다. 이전 집을 봤으니까 설명해라. 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비용은 거기다 청구하고요. 그리고 계약금 등을 예치하면 누가 이득을 보냐고 입니다. 누구? 매수.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취득에게입니다. 이전 아니야. 쌍방은 더 아니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받으면 교도소 간다니까. 입니다. 우리 실비도 이제 거의 그냥 아예 안 받으니까 거의 쓰지도 않기는 하는데 산출 내역도 기재해라. 입니다. 건당 몇 건, 얼마. 그리고 뭐를 뗐냐. 사실 자세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 쥐나니까 또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냥 안 받아. 이런 것 같습니다. 700원 받으려고 거기다 쓸까?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보수가 있지만은 한번 이제 보수 계산. 아마 올해는 나올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장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할까요? 70을 곱할까요? 꼭 100을 곱해 봐야 됩니까? 동그라미 두 개면 4,000인데, 4,600인데. 그럼 얼마로 곱할까요? 70으로 바로 갑시다. 시간 없다니까요. 여기입니다. 뭔 100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47에 28. 그러면 2,800이 나왔겠다. 2,8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보태보자. 여기도 계산기를 꼭 써야 되겠습니까? 600인데, 입니다. 3,400. 3,400입니다. 3,400에 34,000원 나오겠네. 3개 없어져 버리니까. 얘기입니다. 0.5%는 1000분의 5인데 0.5. 동그라미 두 개하고 바꿀 수 있죠. 하나 더 떼버리십시다. 5만. 그입니다. 더 뗍시다. 그러니까 34,000원. 그입니다. 여기다 이제 얼마만 곱하면 된다고요? 55. 그입니다. 54, 22 올라가고 53, 15니까 바로 17. 근데 조심하실 게 중개 보수는 그입니다. 아주 철석방정을 떱니다. 3번에 17만 원 있으니까 콕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또 풀로 가십니다. 아닐걸? 그입니다. 중개 보수 얼마라고요? 임대 임차인 곱하기 얼마입니까? 2. 그입니다. 꽁 내담만 피해가 그입니다. 얼마라고요? 34만 원. 그입니다. 34만 원. 여기다 이제 곱하기 2 할 거니까 2, 50. 하나만 더 치면 답 나왔겠네. 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찾아가고. 자, 이런 식으로 100이 아니라 꼭 70을 곱하는 놈. 100 곱해갖고 여기다가 계산해봐라. 교도소 확보해 버릴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괜히 또 34만 원 나왔는데 한도를 이제 정해갖고 20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해서 20만 원 안 넘어갔으니까 요대로 입니다. 곱하기 2까지 해갖고 한도에 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조심하자. 자, 요거 이제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확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맨날 맞췄다가 시험장 가갖고 자리 깔아주니까 틀리고 나오고 입니다. 나와갖고 337 박수를 또 치고 입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실 게 70제곱미터래요. 그럼 아까 이제 3,400원 그대로 가자. 3,400. 왜 또 요일은 안 준대? 네가 찾아봐. 입니다. 여기서 이제 3,400.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부엌등이 설치된 주거용이래요. 면적이 70이래요. 면적이 또 달라지면은 또 달라질 수 있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여기는 얼마래요? 근데 여기는 왜 또 요일을 안 준대요? 알잖아. 0. 얼마입니까? 올까요? 살까요? 0.4. 0.4.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우리 그 특강 자료는 요거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0.4%. 자, 그러면 3개 없어지겠다. 4만 곱하면 되겠다. 그입니다. 그거 또 해야 되겠냐? 그입니다. 4, 4, 16이니까, 자, 그리고 4, 3, 10이니까 13만. 그리고 6,000원. 그입니다. 근데 아직 답이 아닐걸. 그입니다. 여기서 얼마라고요? 곱하기
일을 해야지, 일을. 그입니다. 쌍방.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특강집에는 아마 요거 나와 있을 건데, 그거 틀렸다. 그입니다. 수정하자. 그입니다. 얼마? 27만 2천 원. 그입니다. 곱하기 2. 아주 철사방지를 떨지 말어. 근데 이제 가끔씩은 임대인에게만, 임차인에게만, 그러면 또 곱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 좀 보고 풀어. 그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냥 중개보수 쌍방. 쌍방이니까 곱하기 2 하자.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문제에서 90이래요. 90제곱미터래요. 85를 넘어갔대요. 그럼 또 어찌해야 된대요? 그입니다. 갑자기 막 0.8도 생각이 나고 주책 맞게 0.9도 생각나고 0.5로 왜 생각이 나시나? 그입니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다 또 요일 주니까 덥석 가서 그거 곱하시고, 자 먼저 90제곱미터래요. 그리고 부엌등이 없대요. 아니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입니다. 아,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얼마라고? 0.8이 아니라 0.9. 0.9. 그건 한번 혼자 해보기. 그입니다. 아, 저도 이제 그건 몰라. 그입니다. 전 산수에 약해갖고 정말 모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요건 우리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1억 8천이래. 1억 8천. 아마 80을 넘어갈걸?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도인이래요. 매도인. 아주 철사방정 떨지 말어. 매도인. 그입니다. 중개보수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율이 0.4래요. 그리고 잘 보세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입니다. 한도 5입니다. 한도. 그 넘어가면 안 돼. 초과보수 1학년 일반이야. 정말 교도소 보내버린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억 8천이니까 동그라미 숫자 몇 개? 9개. 3개 떨어지니까 18만 원 나오겠다. 그입니다. 여기다 얼마라고? 요율 0. 그 다음에 4. 0.4%. 이거 0.5%인데. 요거 그때도 잘못됐네. 요거 원래 0.5입니다. 0.5% 원래.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줄 겁니다. 0.5%. 3개 없어지고, 그리고 얼마? 5로. 자, 5로 하셔야 됩니다. 58에 40이니까 4 올라갔지. 5. 얼마? 90. 그런데 이제 90만 원. 요거 이제 또 철삭방정을 떨고 또 90만 원. 이렇게 고르시면 내단만 꼭 피해 다녀오게입니다. 문제가 함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쉽게 그냥 암산으로 되는 거, 초딩도 풀 수 있는 거, 문제 조건이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산출액입니다. 나온 금액. 나온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80. 그리고 또 여기다 곱하기 2. 아주 철사방정을 계속 떠내. 매도인에게. 그러니까 제발 뭐라고요? 멈추세요. 아주 그냥 빨간불인데 그냥 확 밀고 가시는 분,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0. 문제. 매도인에게만 곱하기 하지 말자. 가끔씩은 이렇게도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막 빨간색으로 아주 크게 해놓고 곱하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도액 있다. 잘 봐라. 여기 함정 막 지뢰밭을 다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 문제도 많이 안 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복수용도. 복수용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또 내볼 것 같다. 그럼 아주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실 게 이제 3분의 1. 아까 이제 아마 제가 수정을 해본 것 같은데, 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이거 기출문제도 유사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이거 잘 봐라. 3분의 1. 아까 봤었다. 2분의 이상 주택. 1분의 미만. 뭐라고? 주택 외.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주택 외라고. 그리고 외면 최대는 얼마냐고. 최대. 알잖아 네가. 왜 또 요일 요일 줬는데 덥석 또 물러가네. 그입니다. 물러가네. 아주 그냥 미끼인데 붕어도 아니고 덥석 물어. 그입니다. 붕어는 이제 그놈은 이제 한번 물려갖고 혼을 났는데 또 물러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붕어 IQ 이러잖아요. 자, 먼저 4억. 매매 금액이 4억이래. 4억이래. 자, 임대차 보증금 예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똑같은 사람이래. 똑같은 사람이래. 그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문제 단서를 주고 있죠. 매도하고 임차. 누가? 갑이가. 갑자기 여기에 이제 임차가 병 이름 달라질 건데, 그리고 그 매도 매수인도 을. 매매 계약도 갑을, 임대차 계약도 그 갑을. 그입니다. 동일 세 번. 자, 그러면 뭐는 계산 안 할까요? 지금 세월 없고요. 계산을 해갖고 잘못하면 틀려버린다고요. 임대차 필요
없다. 아까 매매만, 그입니다. 안 그러면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매매 한 개만, 그입니다. 불쌍하게 죽었는데, 임대차도 또 받을래? 그입니다. 한 20만 원 또 나온다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2천에다가 차익 50. 혹시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여기다 얼마 곱한다? 100. 그런데 이미 5천 됐고, 버텨보니까 7천.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7천. 자, 7천이면은, 여기다 요율 줄 거니까 얼마? 0.4. 0.4니까 7만 원 나왔겠다. 4만 곱하면 되겠다. 계산기 2개가 되겠습니까? 얼마? 4, 7에 28. 28만 원. 이거 보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가셔야 돼요. 그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정말 교도소감이라는 겁니다. 안 돼. 임대차 받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요거 보탠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만 계산한다고요? 매매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매매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딱 와가지고 4억. 정말 4억은 0.4가 맞을 겁니다. 4, 4, 16 해서 아주 촐싹방정을 떱니다. 160만 원. 그리고 이제 가백에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160 고르셨는데 틀렸네요 이럴 겁니다. 이거 이재기 한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너만 몰라, 너만 바보야. 그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달라진대요? 앞에를 봐라, 와페를 봐라. 3분의 1. 그러면 이건 주택 요율이잖아. 그입니다. 아니잖아. 그입니다. 주택이잖아. 주택. 그입니다. 그래서 요율 적용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래요? 0.9. 0.9는 준 적이 없어. 네가 아니까. 요거 보면 아는데 주택 왜니까 여기 있잖아. 0.9%. 0.8은 임대차고. 그입니다. 0.9. 그러면 4, 9, 36. 또 계산기 써야 되겠니? 360만 원. 또 곱하기 2 해갖고 720 이러시면 초과보수로 겨둬서. 여기 누구요? 가백에만. 한 사람. 갑을 병만 나오면 자꾸 헷갈리고 틀리고 가슴 벌렁벌렁. 그입니다. 360만 원. 야가 정답.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도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엄청 복잡할 수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또 우리 교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 보고 계산 문제도 보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해볼 거고. 그입니다. 자, 먼저 이제 130페이지에 교재.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 3번도 문제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3번 풀로 한번 가봅시다. 그입니다. 자, 중개보수인데. 중개보수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 1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제가 안 쓴 교재지만은 이런 문제는 누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안 쓰면은 그 사람 문제집 쓰지 말어. 게입니다. 자, 먼저 주택의 소재지. 자,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서울 생각하자. 중개사무소 여기원조. 게입니다. 다르면 주택이라고 해놨네요. 그럼 그냥 17군데 시도를 그냥 아주 따라가면서 벽을 그냥 아주 요란하게 구멍 다 뚫어놨겠네. 게입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겠네. 주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무소. 여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무소. 뒤에 버틸 필요도 없고, 그입니다. 자,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왔네, 분사무소. 이놈 분사무소 그냥 주구장창 맨날 그냥 주된 사무소. 근데 지금 여기 신고니, 휴업이니, 인장이니, 그입니다. 때를 치웠니? 말이 안 되죠.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관한 거래를 하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래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디래요? 하자. 무조건 사무소 따라가는 거야. 분사무소 시도에 조례. 주된 사무소 서울. 분사무소는 인천이라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주대는 아니고 분사무소. 개떡이라 시군구 그러면 난리가 나고 226개가 나오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 이상 잘 봐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래요. 이상은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 맞죠? 자,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한다? 맞다. 그래서 이제 아마 틀린 문장 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4번도 이것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2번 하나 우리가 2번을 읍대니까 한쪽으로 몰지. 교환도 높은이잖아. 주택의 면적 2분의 1 미만이래요. 자, 그런 경우는 주택과 주택 외로
정말 아주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정말 주택은 주택대로 40평, 30평 그러면 게입니다. 그리고 주택 외로 구분해서 각각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두 번이 있다 없다? 문 가까워 게입니다. 아니요 게입니다.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미만이면은 주택 왜 주택 왜 주택이 아니야 잘 봐 게입니다. 이런 문장은 안 내봤지만 아주 괜찮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5번. 자, 이 5번이 정말 쓰러질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와갖고 여기다가 3분 갖고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뭔 소리 안 돼? 해가지고 요걸 잘 보라는 겁니다.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시험 문제도 유사하게 됐었습니다. 토지. 자, 토지는 바로 이제 여기서 또 임대차라고 해놨네. 임대차. 우리 아까 요일도 봤는데, 임대차를 중개를 했을 때 쌍방으로부터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거래 금액이 1.6까지입니다. 여기는 뭐 계산기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긴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를 만약에 0.8이라고 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28에 16이니까 1.6. 그럼 정말 딱 얘가 답일 것 같아갖고 답을 바꾸시네. 요렇게 요게 맞을 거라고? 아니요. 그입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아까 주택의 임대차야 최대가 0.8이 나올지 몰라도 토지래요, 토지. 주택 외는 아까 임대차도 동그라미 있구만. 얼마라고? 0.9입니다. 꼭 내담만 피해 다녀. 그죠? 0.8. 우리가 딱 2%가 부족합니다. 다 됐는데. 정말 또 고르다가 야를 고르네. 입니다. 계산이 맞을 거라고.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입니까? 1.8. 진짜 어이없네. 입니다. 이 문제 괜찮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어렵니? 계산기 써야 되겠니? 그입니다. 근데 번지수를 잘못 가면 임대차 물건 안 보니까 0.8이 맞는 것 같더 28에 16 맞아 해가지고 맞기를 뭘 맞아? 뒤통수 맞았지. 그입니다. 1.6이 아니라 1.8이 맞구만. 1.8이 아주 괜찮은 문제. 여기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별표 3개 해 놓으시고 한번 정리를 해 놓고, 그래서 출제원들이 좋아하겠다. 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름 돋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1페이지에 또 4번도 옳은 거.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자, 중개보수인데 옳은 것을 한번 여기도 찾아보세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뭐 요건 이제 우리 요일표 나와 있을 건데 주택 외대예요. 그럼 0.9에서 아까 협의지 얼마로 받고 싶니? 최대 요율 얼마로 받고 싶어?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율 0.9 안에서 자기가 실제 받고자 하는 요율. 아마 중개사무소도 나 얼마 받고 싶어? 주택 외 써야 된다는 겁니다. 협회에서 준 것도 주택 외 옆에다가 공란으로 놔뒀을 겁니다.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그러니까 0.9 내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 0.8을 받고 싶어요. 그런 분 한 개도 없을 겁니다. 다 그냥 0.9 때려놨을 겁니다.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주택은 있으니까 박스가 명시를 해야 되고 초과해서 받아서 안 된다. 0.8을 받겠다고 해놓고 오니까 손님한테 저건 한번 거래 안 한 것 같아. 그냥 심빙이니까 0.9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해놓고 초과해서 받았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외는 맞죠. 이거 법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하다 외는 너 얼마 받고 싶어? 정해놓고 초과하지는 말어. 맞다는 겁니다. 자, 1번이 바로 정답. 괜찮습니다. 정답은 좀 쉽게 나왔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잘 봐봐. 어디가 틀렸나? 자, 2번 보실까요? 자, 주택 외. 여기 외입니다. 외. 우리 시험장에서 외는 꼭 동그라미 크게 중개들 선물에 대한 중개 보수 한도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면 제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출제하는 사람은 그걸 노린다고 합니다. 어렵지도 않은 문장인데, 근데 왜인데 국토교통부령에서 잘 나오긴 나왔는데 외가 조례래요. 합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합니다. 외는 0.9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요거 외를 빼야 된다. 주택의 중개들 상무로 시도조례 맞아. 국토교통부령도 맞아. 0.9, 0.8 그입니다. 근데 주택 외인데 무슨 조례야. 0.9지. 내에서 협의지. 틀렸잖아. 근데 잘 안 보이잖아. 이러셔야 됩니다. 3번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 공인사와 중개의뢰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없을 때는 이제 중개 완성대로, 중개 완성대로 꼭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별도 약정이 없으면은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가 완성됐을 때, 거래가 완성됐을 때 받아.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약정이 있으면은 계약금 체결 때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3번은 약간 애매하게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산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0.8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0.6이래.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법은 이렇고. 그럽니다. 초과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의 금지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우리 판례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자, 이게 뭐 민법의 착오니 이럴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취소할 거니 아니요. 겁니다. 곁에서 가.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됐건 초과해서 받지 말어. 잘못 해석해서 받았을 때도 금쟁이 이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판례다. 조심하자.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한번 볼까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다음에 그 약정은 근데 잘 나왔습니다. 강행법규 맞습니다. 103조, 104조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합의도 안 된다는 강행법규. 근데 그 무효는 맞는데 전부가 무효다. 이것도 치사하다는 겁니다. 전부 말고 그러니까 500 받을 거 1000 받았다. 다 아니요. 겁니다. 뭐만? 초과만. 자, 이것도 정말 아주 드럽게 치사한 문장.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고 초과 부분만. 자, 이건 문장으로 보면 알아요. 아는데 문장으로 보니까 담력이 있네. 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맞으니까 무효는 맞으니까. 근데 초과 부분만 무효다. 초과 부분만 무효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자, 그 아래 이제 요 정도만 보면은 이제 여기도 진짜 옳은 거 해갖고 3개씩이나. 그다음 이제 여기도 옳은 건데 여기도 이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해서 이제 6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분양권 나왔습니다. 분양권. 그리고 여기 이제 분양권 그랬을 때 분양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그다음 이제 분양 가격. 그러면 총 분양 가격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기준으로 그다음 이제 중개 보수를 계산한다. 근데 여기 이제 분양권 거래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전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써놓으니까 여기도 요 문장도 사실 보게 되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고 그입니다. 분양 가격 여기 이제 분양권 전매면 거래 당시라고 봐야 맞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은 합산하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 만드니까 여기 이제 분양권 전매 아마 전매를 이제 거래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안 맞다. 그냥 분양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다 합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당시 이렇게 거래 당시의 금액 당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100 그런데 5천만 원 미만이래. 그입니다. 벌써 환산 개수가 이상하잖아. 그입니다. 차임에다가 100을 곱한 거면 100밖에 없냐. 그입니다. 5천만 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산출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출이라고 있습니다. 산출된 거래 금액의 70%를 적용하여,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 소리가 뭐냐면은 아까 보증금 안 합치고 그냥 차임에다가 100을 곱했을 때 그게 5천 미만이냐 아니면 5천 이상이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그 금액하고 그 보증금을 합쳤을 때 그다음에 5천만 원 미만. 자, 여기서 이제 5천 미만이면은 임대차의 경우는 산출된 거래 금액의 70%를 그런 건 아니고 뭐에다가 월세에다가 70을 곱하지 그 산출된 금액에다가 70을 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장을 좀 복잡하게 써놨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 별도로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자,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중개든 상물 중에서 이제 건축물 나왔고요. 자, 면적이 2분의 1, 딱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건축 면적 2분의 1이면은 주택. 맞죠? 이거 뭐 문제가 좀 뭐 이상하네.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중개했을 때는 임대차 가액과 그리고 권리금을 합한
근데 권리금은 합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권리금 뭐하고? 빼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가만있어 봐, 6번. 자, 6번에는, 아까 이제 3번은 뭐냐? 부가가치세 한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받을 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당연히, 뭐 요거 어렵지도 않았네요. 한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니고요. 별도로. 그러니까 중개보수 80이면 얼마를요? 8만원.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과세일 때 10% 받으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개시하자. 아마 이것 때문에. 요거 이제 부가세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 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인지 아니면 간인지 그런 거 알 수가 없으니까 10% 달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개시하자. 그런 쪽이니까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자, 서비스는 매도 매수인이 받잖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니까 별도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도 받잖아. 부가가치세 거기 10%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틀렸고 4번 요놈만 맞았고 요거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기출문제 이제 하나, 요게 이제 우리 10번에서는, 요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였는데 약간 독특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는 또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요 문제도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먼저 10번째 볼까요? 31회. 자, 먼저 A씨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A씨 사무소가 A야. 또 물건하고 중개 대상물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갑은 B씨에 그리고 소재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 이제 주택이면 사무소를 따라갈 거야? 아니면 물건을 따라갈 거야? 요것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주택의 면적이 또 여기도 가로에다가 3분의 1. 아까 이제 풀어보라는 문제는 3분의 1을 주고 0.9를 곱하기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주택 외잖아. 0.9%다. 그리고 주택 외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어차피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건 정말 한번 써놓고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과 그리고 이제 병이니까 매매계약. 자, 요 사람 이제 뭐 매도인 같으면 저 사람 매수인. 우리 개업은 갑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을을 그리고 누구래요? 임차인 그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제 매도인이면은 임차냐. 동리 세 번인가 봐. 자, 이런 소리입니다. 임차노라는 임대차 계약을 안 바뀌었네. 매매 계약도 을병,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그을병. 자, 중개 쓸 때 갑이, 우리 개업공사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 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했다. 그래서 이제 동일 세 번도 물어볼 것 같다. 그리고 3분의 1도 물어볼 것 같다. 그리고 주택하고 사무소가 다르다. 다 안 물어볼 것 같다.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이제 기업봉 보실까요? 갑은 우리 개업은 입니다. 그리고 을과 매도 매수인 같아.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받을 때 매매 임대차 다 받아. 아니면 하나만 받아. 그 소리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맞네. 자, 기업법 맞으니까 맞는 놈. 그러면 한 두세 놈은 또 틀렸을지 몰라.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이제 아래 보면은 벌써 기억이 안 들어간 놈. 자, 3번 있네. 그입니다. 요 놈 아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자, 요거 니은번을 잘 봐야 됩니다. 갑은 B씨.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헷갈려서 벌써 틀렸을 거예요. 그입니다. 자, B씨래, B씨. B씨가 물건이래. 입니다. 물건이요, 사무소요. 그건 아는데 갑을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A, B로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이랬을 겁니다. 이상하잖아, B씨. B씨가 속해져 있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이제 요놈 알면은 그냥 정답이 구두둑 나올 것 같아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가면서 틀렸다는 겁니다. 주택이 아니라고, 그입니다. 17개냐고. 뭐라고요? 사무소. 이건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알았는데, 또 이렇게 A, B로 나오니까 헷갈려갖고. 하여튼 뭐 A, B 그냥 갑을만 나오면 헷갈려. 그러면 정말 이제 우두두 이제 떨어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틀렸고, 야도 틀렸고, 야도 그냥 틀렸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놈 아니면 저놈 같은데 벌써 답은 나온 것 같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를 한번 잘 끝까지 봐봐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그죠? 독립세번 물어봤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입니다. 독립세번이잖아, 독립세번.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요 1번이 맞으면 딴 놈이 정답이 될 수 있어.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올려놓고 이제 볼까요? 주택. 주택의, 아까 뭐 봤을 때 주택이 아니었을 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3분의 1, 그입니다. 3분의 1.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주택 외. 1번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여기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막 복수용도 이런 것도 물어보고 중개보수도 물어보고 그리고 0.9 주택 외라는 것도 물어보고 한꺼번에 다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디 기출문제 외에 그리고 어디서 그냥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심하게 아주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욕심쟁이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딱 계산해봐. 그럼 얼마나 편했는데 그거 예전에 그랬다니까. 이 정도니까 정말 쓰러질 문제.